안녕하세요, 예술매니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더스타 갤러리에서 인사동에 있는 서다원 정의자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아마추어의 제멋대로 감상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서다원 선생님 작품인데 참 압도적이죠. 자, 웬만한 그 보통의 동양화에서는 이제 흰색이 여백이 그걸 되게 중시적인데, 반대로 이제 서다원 선생님은 거꾸로 그걸 뒤집었죠. 그래서 흰색을 오히려 이제 색의 언어라고 했고, 오히려 검은색을 반대로 이제 무색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이러한 이제 역발상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이제 적막한 그 고요함을 검은색을 표현해서 마치 밤하늘 속에 고요하게 이 풀과 그 뿌리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서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느낌이 계속해서 변주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작품도 상당히 아름답죠. 흰색의 여백과 검은색의 여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서는 서로 뒤섞이고 있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역동성과 고요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은 이제 극한으로 끌고 나갔어요. 이제 검은 여백을 정말 극한으로 끌고 나가고, 그 여백 속에서 흰색으로 하면 이제 약간 단조롭거나 반복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이 붉은색으로 눈에 확 띄는 그런 색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도 좀 검은 갓에 뭐 붉은 실, 수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. 네, 요게 지금 어떤 그 인스타그램에서 남상일 선생님의 수리를 했다고 하는 현재 상황인데도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붉은 수실이 붉은색의 이제 장식이 드러나 있고 상당히 전통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서다원 선생님이 화면을 고요히 가르지는 이 붉은색 설관, 붉은색 선과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자그마한 단상이라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이제 재단이라고 봐야 될까요? 마음속 재단을 아주 고요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자, 요것도 이제 서다원 선생님 작품인데 되게 재미있죠. 자, 보통의 동양화에서는 이제 흰 여백을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했는데, 약간 발상을 한 번 더 뒤집었어요. 그래서 굳이 흰 여백으로만 할 필요가 있나? 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결치는 바람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흐름으로 오히려 여백을 만들어내셨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씀인 게, 제가 이해한 선생님의 그 생각이 맞다면 실제로 완벽한 여백은 존재하지가 않긴 합니다.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 고요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죠. 자,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람의 흐름을 놓음을 이루면서 그림의 그 역동성과 요 나무의 어울림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있죠. 만약에 이 나무 또한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나무가 아니라 막 나뭇잎이 막 흩날리는 그런 활엽수거나 서양식 나무였다면 오히려 두 화려함과 역동성이 중복이 되면서 그림이 되게 난잡했을 거예요. 그래서 서다원 선생님의 이 시도는 동양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정중동의 그 자세를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정의자 선생님의 작품인데, 탱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줄여서 그림을 잘 보면 이 탱자와 그 여성이 이제 젖가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둥근 이 달처럼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고, 그런 동양적인 그 여성의, 특히 조선 여성들은 이렇게 젖가슴을 내놓는 그런 옷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성적으로 보거나 전통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닌 현대의 그런 여성의 아름다움과 또 페미니즘이라면 페미니즘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남녀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성성의 발현을 나무와 그 탱자 그리고 달의 그리고 여성 요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여성들이요, 그 정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고글을 끼고 있어요. 마치 비행할 때 쓰는 그 여성 비행사들의 고글처럼요. 그래서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요 활에 있는 그 느낌처럼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 어떤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상징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정혜자 선생님의 이 상징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제가 본 것 같아요. 동양적인 어떤 부분으로도 충분히 그런 중세시대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그림들 하나가 다 상징을 갖고 있고,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해석하는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썩 좋아하진 않긴 하나, 정혜 선생님의 이 시도는 동양에서도 얼마인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림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. 서양 못지않고 오히려 더 서양을 초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폭포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우물들,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에 대한 회환과 그리움을 좀 표현했다고 보고 있는데, 자, 이런 표현도 아주 재밌죠. 이게 동양화에서만 가능한 부분이죠.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여백으로 날려버리고 중요한 부분들만 푸른색으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서다원 선생님 작품인데요. 이거는 굉장히 저는 별표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되게
이 집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그쵸 두 번의 붓질만으로 딱 표현하는 부분도 재밌었고, 또 요 부분은 그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명호 선생님의 그 짝대기랑 좀 비슷하죠. 김명호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요 짝대기,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들 자신을 자아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었는데, 마찬가지로 요 그림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것이 우리들 자신, 이 그림 앞에 있는 이 당시의 과거의 풍경에 서 있는 화자 자신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수렴지다처럼 서로 다른 작가들이 이 짝대기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닐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. 또 나아가서 이 붉은 달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한 번에 쫙 붓질을 통해서 붉은 달을 표현한과 동시에 그 아우라를 동시에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기법도 저는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이 서당 선생님의 굉장히 추상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새로운 소재죠. 이거는 소재를 바탕으로 달의 모습, 그 지붕의 모습, 그리고 집의 모습을 아주 미묘한 그 색감의 차이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,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들의 경기가 희미해지는 그 동양적인 어떤 느낌들, 그 노자 이제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? 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도와 도 아님에 대해서 계속 모호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죠. 불교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. 더러움과 깨끗함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다. 그런 느낌들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서다란 선생님의 이런 표현들도 너무 재밌었고, 또 흑과 백의 검은 여백과 흰 여백, 검은 공과 흰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, 서로 다른 공을 이중적으로 나누는과 동시에 인간을 되게 이렇게 식물로 보는, 이것도 병치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이제 서다란 선생님의 발상,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더 나아가서 서다란 선생님은 동양화에 현대화를 나름대로 추구하신 것 같아요. 정혜나 선생님이 어떤 서양화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소화를 하고 재구성을 하신 것처럼, 서다란 선생님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양의 현재 아파트나 이런 풍경들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는, 마치 현재 식물의 풀뿌리와 같이 병치시켜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,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서다란 선생님과 정희나 선생님 두 분의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. 구체적으로는 이제 붓이죠. 이 붓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, 더 나아가서 붓질이 되어 있는 부분과 안 된 부분, 반대로 서다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붓질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진하게 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, 거기서 약간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정혜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양화의 여백과 여운 플러에다가 어떤 서양적인 어떤 상징과 은유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미세하게 넣음으로써 본인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찾아내어서 두 분 다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